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2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심차게 출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2절 사회복지 행정가의 지식과 기술에서요. 먼저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 행정가들은요. 사회복지 실무자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점차 이제 승진하여서 행정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사회복지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근무한 후에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최고 관리자로서 승진이 되어서 기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행정을 전공해서 행정의 지식과 기술에 관련한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행정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일정한 부분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인정을 받은 능력이 직접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가의 역할 수행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후자는요, 상대적으로 직접적 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원리에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이 있듯이 어쩌다 또 교육은 어떻다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는 어떻다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진되고 발탁되는 경우에 행정관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실천에 대한 일정한 경험을 갖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행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인간행동 및 사회 문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사회복지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정 과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라든가 기술, 태도를 갖추고 전문직의 입장에 기초를 둔 행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들의 이러한 전문가적 태도는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과 효율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과 기술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기보다는 이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충분한 경험적 검증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개별 행정가의 행정활동이 전반적인 행정 과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량 있는 행정가들은요, 복지 행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복지 행정가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해하고 적절히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한 이제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관성 있는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직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때요? 강화와 처벌 같은 행동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제가 어떻게 해요? 현대 사회복지 행정가라는 것은 지식, 기술,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능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는 어떻다? 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일선 사회복지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 관리와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겸비하고 사회복지의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 사회복지 행정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가의 지위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실무자로서의 오랜 경험,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 행정가 역할 수행에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은 행정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직접적 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짐과 동시에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과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가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수용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직원과 클라이언트들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직 직원과 관리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죠. 행정가는 직원을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 개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의성과 민주성이다.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기관의 서비스질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직원 및 직원들 사이에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이라든가 방법, 절차들을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가는요, 기관의 성장이라든가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집단 과정을 존중하고 협동하는 민주적 과정이 기관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창의성과 민주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신뢰와 인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가의 활동은요, 직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믿음이라는 거, 우리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제시하는 자료는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어떻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과 보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과 보상에 인색하기보다는 적절한 보상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인정이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기관의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획과 조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기획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요. 반대로 그렇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기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가의 활동 중에서 기획이라는 것은요, 가장 보다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플레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복지 행정가는요, 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만들어진 조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와 같은 효과적인 조직 구조 형성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5번째로 우선순위 설정과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관은요, 각 목표와 또 활동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또 대조도 해볼 수 있고 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고 가능성과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얼마나 그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가치 평가를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책임과 권한은요,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서 가업과 권한을 적절히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임하지 않고 특정 과정을, 과업이라는 것을 특정 직원만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조정과 함께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이라는 것은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요. 의사 결정과 의사 전달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관은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유익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요,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과 단계마다의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가도 어때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원들을 어떻게 기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윈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게 지시적인 언어와 비지시적인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시적인 언어는 면담을 통해서, 1대1의 면담을 통해서 서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고받는 멘트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비지시적인 언어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는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느낌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비언어적, 비지시적인 또는 비언어적 감정의 표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찰력과 통찰력과 직관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동기와 촉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관은요, 직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관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가의 동기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의 사기가 높고
서비스 전달의 효과는 어떻게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강점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기꺼이 하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하고 개별 직원들의 계획과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직원들의 성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통해서 상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과 관심, 사회복지 행정관은 직원의 각기 장단점을 가진 개별화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면서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타 전문직 직원들도 모두가 수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민주성은 사회복지 행정관은 기관의 서비스질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직원 및 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이라든가 방법, 절차들을 개발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또한 모든 직원들의 참여라든가 민주적 과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인정은 사회복지 행정가들의 활동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과 보상을 갈망한다라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획과 조직화는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활동 중에서 기획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 형성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또는 구성된 조직을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 설정과 권한의 이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가는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고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또한 책임의 권한에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인식하에 가업과 권한을 적절히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의사 결정과 의사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의 기본 요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거, 색깔 표시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6번 의사결정과 의사전달. 그래서 어떻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지역사회에 유익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BST의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별화라는 거죠. 이 개별화는 뭐예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상대방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여러분 중요할까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얘기들만 의견이 분모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처음에 기획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을 때 중간중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줄 수 있고, 원안에 플레잉이 된 대로, 기획된 대로 어떻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수용해 준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신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은 참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뭐예요? 목적 가치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나보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뭐다? 지시적인 언어와 비지시적인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사러 가도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다 되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비지시적인 언어, 이것은 비언어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클라이언트에 기울여 줄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의사결정과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촉진이다. 이러한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비밀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경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관은요,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다? 기관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교수님이 자료만 올려놓고 우리들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 사실은 어때요?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면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자기 결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관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시켜줘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은 뭘까요? 네, 나의 본질,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서비스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본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것은 사회복지 행정가에서 필요한 지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성을 띠면서 누적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저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